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방자치 중점 소식을 전하고 더 나은 지방자치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지방자치 1번지입니다. 광주광역시는 택시 과잉 공급으로 지난 2013년 이후 개인택시 면허 발급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번에 광주시가 20년 이상 무사고 법인택시 운전사들을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 구입을 위한 융자 지원에 나섭니다. 시가 개인택시 양수 지원 사업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김성지 기자입니다. 광주광역시가 일반 택시 장기 무사고 운수 종사자의 개인 택시 면허 양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 금융기관과 함께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융자 지원 특례 보증에 나섰습니다. 광주시는 7일 오전 시청 3층 비즈니스룸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신용보증재단, NH농협은행, 신한은행과 함께 개인 택시 면허 양수 융자 지원 특례 보증제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일반 택시 회사에서 20년 이상 무사고로 종사해도 개인 택시 면허를 받지 못하는 택시 운수 종사자들의 개인 택시 면허 양수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광주 지역 택시는 1268대가 과잉 공급돼 지난 2013년 10대의 개인 택시 신규 면허가 발급된 이후 면허 발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이번 체결로 일반 택시 20년 이상 무사고 운수 종사자는 최대 8,100만 원 한도로 특례 보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KLN 김성지입니다.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우리 농가의 피해가 적지 않은데요. 이에 따라 각 지자체에서는 피해보전 직불제와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올해는 4개의 품목이 해당 대상이라고 하는데요. 김승균 기자가 김제시를 취재했습니다. FTA 체결 이후 농민들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포도나 블루베리를 주로 재배하는 전라북도 김제 지역 농민들은 중국과 및 미국과 체결한 FTA 제도가 본격 시행되면서 몰려드는 수입 농산물에 망연자실한 심정입니다. 특히 정부가 FTA 실행 이후 피해 농민들을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임시 방편일 뿐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전에 지금 보면은 이 직불금이 우리 농가한테 연양제로 한 대씩 주고 많은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도 들어가요. 왜 그러면 별 직불금 나와도 그 작년에 나와서 봤지만 그 많은 그 덕을 못 보고 있는 상태거든요. 정부에서 제공하는 피해 보전 직불제는 FTA 협정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국산물 가격이 일정 수준 이하로 하락할 경우 가격의 일정 부분을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범정부 국가에서도 그런 역할들을 충실히 해 나가야 되는데 가장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현실이 반영돼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어떻게 보면 이 범정부의 가장 밑바닥에 있는 우리 읍면동사무소에서 생생한 농민들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수렴을 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반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런 것들을 앞으로도 꾸준히 방법을 모색해서 그렇게 건의도 할 것이고 앞으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심 있게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정작 이번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행정 관계자들도 보상 제도의 한계를 사실상 인정하고 있어 보다 근원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수돗물의 안정적인 공급과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지난 5월까지 체납 상하수도 요금 강력 징수에 나섰는데요. 당초 목표액인 8억 원보다 4억 원을 초과한 12억 원의 체납 요금을 징수했습니다. 전주시는 고질 상습 체납자의 주소지와 사업장 등 현지 방문을 통해 납부를 독려해 목표액을 훌쩍 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일일 체납자 5명 이상 방문하기, 일일 40세대 이상 단수 개고하기 등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고질 상습 체납자에게 수도요금을 체납하면 단수된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등 발로 뛰는 현장 징수 활동을 전개한 결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시는 향후에도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 재산 압류 등을 실시하고 소액 단순 체납자에 대해서는 수시 징수 독려와 단수 처분을 병행하는 등 체납으로 인한 세입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 체계적인 방식으로 관리해 나갈 방침입니다. 보치아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직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볼링과 비슷한 스포츠로 뇌성마비 장애인을 위해 고안된 특수 경기인데요. 지난해 충남을 시작으로 제2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가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에서 열렸습니다. 유희광 기자입니다. 제2회 전국 보치아 선수권 대회 개회식이 지난 7일 전라북도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렸습니다.
8일부터 시작되는 보치아 선수권 대회는 장애인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아왔던 기량을 선보이고 선수들 간의 우정을 다지는 화합의 장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긴장이 돼서 첫 경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열심히 하는 마음으로 그 경기에 들어가는 걸로 하는 거에 중심을 가졌습니다. 제2회째를 맞는 대회에서는 전국의 총 139명의 선수들이 참여해 경기를 통해 용기와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얻어감에 따라 삶의 희망을 나누는 뜻깊은 시간을 보낼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장애인 여러분들이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하고 활기찬 삶을 살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자신감을 가지고 보치아는 물론이고 일상생활에서도 당당하고 멋진 삶을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8일과 9일에는 BC1에서 BC 4등급의 예선 경기를 비롯한 16강, 8강, 4강 경기가 10일에는 4강과 결승 경기가 치러집니다. 한편 장애 정도가 심한 선수들을 위한 스포츠인 보치아는 장애인 경기 종목 가운데서도 전국적으로 등록 선수가 500명 정도에 불과한 특수 종목임에도 올림픽 대회 7회 연속 우승을 차지하는 등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기염을 토해내고 있습니다. K랜 유희광입니다.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이 행정 민원 업무를 볼 때 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불편을 겪는 사례가 많습니다. 이 같은 불편을 최소화하는 외국인 행정 서비스로 좋은 평을 받고 있는 지자체가 있는데요. 전라북도 전주시의 외국인 행정 서비스를 김승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외국인을 위한 행정 업무 편의 지원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전주시는 관내 거주 외국인 인원의 민원 처리 접근성 향상을 위해 지난 27일부터 민원 서식 해석본을 제공하고 공공기관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결혼 이민자들이나 외국인 인원들이 민원 업무를 통해 통역을 대동하거나 소통에 어려움이 많아 업무가 지연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 민원 해석본을 통해 불편한 점이 개선되었다는 입장입니다. 이 서비스를 시행해 보니까 반응이 아주 좋고 원활하게 통역이 되어서 외국분들의 호응이 좋습니다. 민원 서식 해석본은 혼인신고 및 출생신고 등 주로 실생활에 밀접한 서식들이 번역되어 있고 그에 따른 다양한 유의사항도 함께 구성되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우리 민원 떼러 우리 창구에 오시면 아주 편리하게 이렇게 떼고 있고요. 저희가 지난 27일부터 이렇게 시행해 본 결과 이거 너무 좋다. 반응이 아주 좋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더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전주 민원실 관계자는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 이러한 서비스를 확대 제공해 외국인 인원의 불편을 해소한다는 방침입니다. K랜 김승균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이 승마를 대중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학생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부담 없이 즐길 수 있고 학생들의 체력 증진에도 도움이 돼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김성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전라북도 장수군이 관내 초중고등학생 280여 명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교실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번 승마체험 교실은 오는 11월까지 어린이 승마체험, 학생 승마, 사회 공익 승마체험으로 나뉘어 장수 승마체험장과 장수 승마장, 나봄 리조트 승마장에서 각각 진행됩니다. 장수군은 올해부터 관내 초중고등학교 재학생 중 자부담이 어려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학생, 다문화 가정의 학생, 장애 학생 중 10명을 선발해 사회 공익 승마체험 교실을 무료로 운영할 예정입니다. K랜 김성지입니다.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준공 1년여 만에 새로운 전북의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활발한 투자 유치와 공장 가동으로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는데요. 김순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준공 1년 만에 분양을 완료한 완주 테크노밸리 산업단지가 활발한 기업 유치를 통해 지역 경제 활성화의 중심이자 전북의 새로운 성장 기반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완주군에 따르면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은 총 사업비 약 1,400억 원을 투자해 봉도급 일대에 40만 평 규모로 조성됐습니다. 테크노밸리 산단에 유치된 기업은 LS엠트론, 다상기공, 아시아 등 60개로 주로 자동차, 금속가공, 탄소 분야 등 첨단 산업이 중심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에 완주군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 창출을 담당할 테크노밸리 산단 2단계 사업을 군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완주군 관계자는 산단 2단계 사업도 조속히 추진해
완주 테크노밸리 산단이 전북 제1의 첨단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KLN 김승균입니다. 교착 상태에 빠졌던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이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오늘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가 국회의장직을 야당에 양보하겠다고 밝힘에 따라 법정 시한을 이미 하루 넘긴 국회의장단 선출 작업이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전남 선마을 여교사 집단 성폭행 피의자 3명 가운데 1명이 9년 전 대전에서 벌어진 성폭행 미해결 사건의 동일범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피의자 김 씨를 별도 사건으로 입건했습니다. 장애인에게 머리 염색 비용으로 52만 원을 청구해 요금 폭탄 논란을 빚은 충북 충주시 미용실에 대해 경찰이 계좌 추적에 나섰습니다. 경찰은 미용실의 카드사 거래 계좌 내역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이와 같은 피해자가 더 있는지 확인할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지방자치 1번지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